인하대학교 주승환 교수 반도체 패키징 교육, 반도체 하이브리드 본딩, TSMC 세계 최초 상용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제조혁신전문대학원에서 금속 반도체 소재 및 첨단 제조 공정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하는 것으로는 반도체 패키징 전문 교육, 반도체 인프라 활용 현장 인력 양성 사업 패키지 교육을 산자부 과제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패키징 과정은 유튜브에서 16개 과정을 수행할 예정이고 정식으로는 휴넷에서 인터넷으로 볼 수 있게 과정을 낼 예정입니다. 목차는 하이브리드 본딩의 필요성, 본딩의 역사, 하이브리드 본딩이란 하이브리드 본딩의 사례, 소니, TSMC, 인텔, 메모리에 관련 사례의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또한 누가 할 것인가는 파운더리하고 오사트 중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의 필요성, SoC 설계 방식이 칩넷으로 진화. SoC로 진행 중 설계 방식이 변화가 됐는데 가장 큰 원인은 생산 수율의 저하입니다. 다이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면적이 최고치에 도달하고 수율이 저하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3나노 적용 시 비싼 단일 공정을 모든 칩에 적용해야 하니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서 고성능 칩은 3나노, IO 칩은 싼 공정을 사용해서 연결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칩넷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연결의 필요성이 증가됐는데 각 칩을 연결해야 되니까 연결 시에 속도 향상하고 많은 IO를 확보해야 되는 게 필요하게 됐습니다. 해결 방안은 작게 다른 공정 기술로 만드는 것을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력, 공간, 비용 향상을 통해서 속도를 향상시키는 디자인으로 가는 것이 최대의 방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터커넥션 수가 많이 필요하게 됐는데 이거를 범플리스, CU 다이렉트 본딩, 지금 설명드리려는 하이드로 본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팹에서 가능한데 향후 오사트에서 준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용 사례는 세계 최초로 TSMC가 AMD사의 CPU의 Vcache에서 처음 출시가 됐고 인텔은 로드맵에서 현재는 범프를 사용하고 있는데 추후 포베로스 다이렉트라는 하이브리드 본딩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D램 시장에서의 사용도 보편화될 건데 SK 하이닉스가 현재 시도 중입니다. 로직 파운더리도 보편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다이하고 서브스트레이트 사이에 그 스케일 갭 때문에 그렇습니다. 칩은 1마이크로에서 10나노미터, 현재는 3나노미터까지 갔죠. 범프하고 RDL은 10마이크론 미만입니다. 1에서 8마이크로 정도. 그럼 요 사이에 갭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하이브리드 본딩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딩의 역사를 살펴보면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이 와이어 본딩이고 범프 C4, TCB, CPB, 마이크로 CPB, 하이브리드 본딩까지 가는 순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또 다른 기술은 SI 인터포저하고 TSV라는 기술이 사용되고 하이브리드 본딩은 PCB로 제작하던 것을 칩에서 해서 작게 만들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결국 PCB 본딩에서 칩 본딩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딩의 흐름을 현재 피치 간격으로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펜인이 처음 생겼을 때 나온 방식이 300마이크로, 그리고 TSMC가 펜 아웃 방식을 만들었을 때가 130마이크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렉트 본딩이 생기고 하이브리드 본딩이죠. 이것이 인텔 포베로스가 말하는 게 한 10마이크로 정도 되고 TSMC 3D SOIC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한 6마이크로 정도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TSMC가 구축한 게 세계 최초가 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의 역사를 보면 호모지니어스 다이렉트 본딩이라고 해서 리서치 트라이앵글 인스티튜트라는 곳에서 제이본드라는 거로 특허를 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핀오프 돼서 집트로닉스에서 스핀오프로 되었는데 다이렉트 본딩 인터페이스 DBI라는 것을 발표하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하이브리드 본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차이점은 인터커넥션을 하기 위해서 메탈 패드를 사용하는 것이 기존의 GI 본드의 특허하고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TSMC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했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이란 유전체와 구리를 연결하는 방식이라 보시면 되고, 이걸 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마이크로 범프에서 UBM과 언더필, 마이크로 범프를 없애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범프가 없는 CU 사이의 하이브리드 본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이 투 웨이퍼, 웨이퍼 투 웨이퍼 연결 시에 300도 이하에서 높은 본딩 강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0마이크로 이하 피치에서 적합한 솔루션이고, 목표는 100나노미터까지 로직 사용 시에 할 예정입니다. 아래를 보시면 그 본딩 할 것이 위아래 이렇게 있으면 위에 것을 거꾸로 해서 본딩을 붙이고, 요게 붙이고 나면 한 400도나 300도에서 어닐링을 해서 두 개를 붙이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피치를 보시면 솔더 범프가 100 마이크로미터라면 마이크로 범퍼가 20 마이크로미터, 그리고 CU 하이브리드 본딩이 한 2 마이크로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의 필요성은 인터커넥트 덴시티를 줄이는 건데, 오른쪽 위의 그림을 보면 마이크로 범퍼로 사용했을 때하고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했을 때 간격이 현저하게 작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칩과 칩 사이의 본딩으로 보시면 되고, 기존의 플립 칩이나 2.5D나 3D IC랑 비교했을 때 한 1000배 정도의 사이즈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기적 특성 향상이 되는 건데, 모노리딕 패키지처럼 오버헤드를 줄임으로 인해서 결국 칩하고 칩을 붙여버린 거가 되기 때문에 인터커넥트 면적이 적어 캐패시턴스 발생을 줄이고, 다이 투 다이 인터페이스 주변에서 인덕터에서 발생하는 에디 커런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짧은 연결이 레이턴시와 소비 전력을 줄임으로써 정기적 특성이 향상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 프로세스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이 투 웨이퍼 본드 플로우의 경우에는 CMP 공정이 들어갑니다. 전공정에서 들어가는. 그래서 다이 표면을 아주 깔끔하게 연마를 하고, 그 다음에 바텀 웨이퍼의 경우에는 플라즈마로 액티베이션해서 그 본딩이 잘 되도록 해서 두 개를 붙이는 그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잠깐 패키징의 현주소를 보면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이 TSMC고, 그 다음에 인텔, 삼성 이런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 수준은 하이브리드 본딩이 최고의 기술이고, 이걸 상용화한 것은 AMD가 최초로 상용화했고, 인텔은 포베로스 다이렉트라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칩 사례는 TSMC는 뭐 세계 최초로 했고, M2, A15, AMD, 엔비디아에서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 인텔은 사파이어 래피즈에서 적용하고 있는 게 칩넷의 사례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3D 패키징은 삼성은 X큐브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고, TSMC는 인포 플러스 COWOS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텔의 경우는 이제 포베로스 플러스 EMIB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FOWLP, 여기는 하이브리드 본딩은 아니죠. 요거는 삼성의 경우는 2023년 4월에 적용한다고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적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 TSMC는 2016년 아이폰 7에서 최초로 적용한 게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텔은 CPU 칩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례인데, 현재로서는 이 하이브리드 본딩은 그 AMD에서 최초 상용한 TSMC가 가장 대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현재 향후 진행할 계획을 가진 곳은 인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는데 메모리 부분의 패키징에서는 하이닉스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상용화 시킨 곳은 칩에서는 TSMC이고, CMOS 센서에서 소니가 최초로 하이브리드 본딩을 사용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 첫 번째 그림, 이 SiO2 다시 SiO2 CU
요 방식을 사용해서 처음으로 구현한 곳이 소니가 되겠습니다. 다른 하이브리드 본딩을 한 곳은 아까 얘기한 TSMC가 상용화를 시켰고 레이젠 9의 5900X에서 V캐시를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붙인 게 대표적 사례가 되겠습니다. 인텔은 포베로스에서 이제 포베로스 다이렉트라는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제 마이크로 범프에서 그 하이브리드 본딩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에 인텔이 제일 관심이 많은 회사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는 이제 10마이크로미터 피치까지 인텔이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텔은 아까 그림에서 나왔듯이 그 포베로스라는 이제 패키징 기술 중에서 이제 포베로스 다이렉트로 바뀌면서 칩과 칩 사이에 하이브리드 본딩을 하겠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마이크로까지 하고 CU 사이에 본딩이 되겠습니다. 향후 인텔이 뭐 CALETI 콜렉티브 다이 투 웨이퍼 본딩 하이브리드 본딩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 하이드로필릭 약간의 친수성의 그 물질을 사용해서 얼라이먼트를 정확하게 해보겠다라는 내용인데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 AMD에서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기존의 솔더 범프나 마이크로 범프에 비해서 10마이크로 미만으로 사이즈가 현격하게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TSMC 칩넷 하이브리드 본딩의 덴시티 앤 퍼포먼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D IC 기존 방식은 마이크로 범프를 사용하고 언더필을 사용하고 그 위에 C4FC 범프라는 것을 사용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SOC TSMC가 얘기하는 거는 하이브리드 본딩을 사용하고 언더필이 없어지고 C4FC 범프 대신에 이제 RDL을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퍼포먼스나 그 덴시티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TSMC의 SOIC 스케일링 로드맵 보면은 SOIC1 얘는 트레이드마크죠. 그럼 본드 피치가 9마이크론에서 SOIC5는 2마이크론까지 떨어뜨리겠다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먼저 그 플라즈마 서피스 액티베이션을 시키고 그 이후에 옥사이드하고 옥사이드 사이에 첫 번째 본딩을 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히팅이 되기 시작하면 이 옥사이드하고 메탈 사이에 열 팽창 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메탈이 먼저 더 팽창하게 됩니다. 그러면 메탈하고 메탈 사이가 서로 붙게 되고 붙게 되면 이제 두 개 사이에 공유 결합이 일어나서 붙는 그런 과정이라서 상당히 단단하게 붙는다고 합니다. 메모리 쪽에서 이제 고속 메모리에서 많이 쓰이는데 HBM, GDDR, DDR에서 이 세 가지에서 주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DDR은 뭐 128기가까지 시작해서 2테라까지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식인데 여기서도 스택화된 이 메모리가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엑스페리라는 곳에서 DBI 울트라라는 방식을 하는데 이건 D2W하고 D2D 하이브리드 본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싱글 스태킹 솔루션으로 해서 D램 프로덕트에서는 3DS, HBM2, HBM3 그리고 그 추가적인 방식이 사용될 거고 그리고 그 같은 사이즈나 다른 사이즈의 다이 사이즈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이거는 하다 보니까 카퍼 필러나 언더필이 전혀 필요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서멀 퍼포먼스가 좋은 방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엑스페리의 DBI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이 있고 하나는 다이렉트 본딩 플러스 TSV인데 하이브리드 본딩은 앞에서 설명한 거하고 거의 똑같은데
그 앞에 보면은 역사를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에 보면은 DBI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메탈 패드를 사용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메탈 패드를 사용하는 방식을 얘네가 이제 엑스페리에서 사용하고, 다이렉트 본딩 플러스 TSV는 TSV를 하고 난 다음에 보통 칩간을 붙일 때 메모리 스택 할 때 보면 이제 마이크로 범프를 사용하는데, 그 방식 대신에 TSV 플러스 다이렉트 본딩을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TSV로 해서 붙인 메모리를 이제 다이렉트 본딩을 통해서 하나하나 쌓아가는 그런 거를 설명드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YMTC 방식은 요울 리서치에서 나온 내용인데, 기존의 난드 메모리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방식도 그 D램 HBM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된다고 합니다. SK 하이닉스 웨이퍼 온 웨이퍼 하이브리드 본딩 D램 방식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기존에 했던 방식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 HBM 16레이에서 사용할 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직 수율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태고, 향후 이 기술이 커머셜라이즈 될 거라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을 쓰거나 MCM 2.5D, 3D 했을 때 다이 사이즈에 대한 사이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이 사이즈가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이엔드 패키징, 어드밴스드 패키징에서 하이엔드 패키징 보면 하이브리드 본딩이 사용되는 것은 3D 스택 메모리하고 3D SoC가 되겠습니다. 3D 스택 메모리는 TSV 플러스 마이크로 범프를 사용해서 붙이는 방식을 현재 사용하고 있고, 추후에는 하이브리드 본딩에 3D 난드 스택 사용했던 방식을 사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D SoC 네, TSMC는 이걸 SOIC라고 하고, 인텔은 포베러스 다이렉트로 하는데, 요건 이제 3D SoC에서 들어가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본딩은 3D 스택 메모리에서 이 스택 하이브리드 본딩 스택이 사용되고, 3D SoC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이 사용되는 이 최상단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하이브리드 본딩을 누가 할 것인가? 이거 했을 때 그 하이브리드 본딩은 결국은 이제 오사트가 하거나 아니면 팹에서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는데, 처음에는 팹에서 하겠지만 좀 지나면 이제 오사트로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엔드 패키징 플레이어를 보면 여기 보시면 그 인베디드 SI 브릿지 EMIB죠. 요거는 TSMC하고 인텔이 하고 있고, 하이브리드 본딩은 범플리스로 해서 엑스페리, 그 다음에 삼성, TSMC, UMC, 인텔, 여기 YM도 나왔는데 플러스 이 SK 하이닉스도 이쪽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의 최종 목표는 1마이크로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 하이브리드 본딩 넥스트 제너레이션은 여기 보시면 1.0 마이크로 이하로 되고 있는 거고, 하이브리드 본딩 범플리스는 한 10 마이크로 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